삼성전자 요즘 몇 년간 좀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2026년에는요, 이 AI 덕분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엄청난 반전 드라마의 핵심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황부터 한번 보죠. 불과 몇 년 전 2023년만 해도 시장은 침체돼 있었고, 특히 AI 메모리 경쟁에서 삼성이 좀 뒤처지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2026년 전망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삼성 같은 거대 기업이 이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갑자기 역대급 실적을 낼 수 있다는 걸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요, 삼성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기술 산업 전체의 판을 바꾸고 있는 거대한 힘, 바로 인공지능인 거죠. 이 AI가 모든 걸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의 이런 대반전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 이 거대한 순풍은 과연 뭘까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먼저 금리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러면 기업들이 돈 빌려서 투자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서버나 PC, 스마트폰 같은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확 살아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해서요, 2026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에서 진짜 제일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 최신 기술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역설적으로 어떻게 구형 기술 시장에서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게 만드는지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죠.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AI를 돌리는데 꼭 필요한 초고성능 연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빠르고 용량도 큰 그런 특수 메모리입니다. 근데 이 HBM에 대한 수요가 정말 폭발적이다 보니까 시장에 거대한 블랙홀 같은 효과를 만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HBM 만드는 데에만 생산 라인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모든 생산 능력을 HBM이 싹 다 빨아들여서 정작 다른 일반 메모리를 만들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강력한 나비 효과로 이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AI 붐 때문에 HBM 수요가 폭발하죠? 그럼 제조사들은 너도 나도 HBM 생산에만 올인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기존에 쓰던 일반 레거시 메모리 칩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가격은 폭등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 레거시 시장의 절대 강자가 누굽니까?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이 여기서 엄청난 이익을 거두게 되는 이런 구조인 것.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삼성은 한편으로는 HBM 시장을 따라잡으려고 열심히 뛰면서 동시에 바로 그 경쟁 때문에 생긴 레거시 메모리 시장의 초과 이용까지 싹쓸이할 수 있는 정말 절묘하고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시장의 역설이 과연 삼성의 실적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이제 숫자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와, 정말 말이 안 나오는 수준의 반전입니다. 2023년에 6조 6천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이 무려 3년 만에 무려 85조 원 이상으로 뛴다는 전망이에요. 이게 도대체 몇 배입니까? 그럼 이 엄청난 이익은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차트를 보면 가장 큰 부분은 역시 레거시 메모리 가격 급등 효과입니다. 여기에 HBM 시장 점유율 회복, 파운드리 사업 개선, 그리고 꾸준히 돈 벌어주는 모바일과 가전 사업이 힘을 보태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삼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108조 원이 넘는 막대한 수년금, 그러니까 현금 자산이에요. 이 돈이 있으니까 미래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M&A도 하고 또 주주들에게 환원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스토리, 전략, 그리고 실적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모든 게 과연 삼성의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분석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분석 보고서들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이 엄청난 실적에 비하면 지금 삼성의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가 아직 주가에 다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대치를 반영한 기본 시나리오가 있고요. 만약 삼성이 HBM 리더십까지 차지하는 등 AI 전략을 완벽하게 해낸다면 낙관적 시나리오, 반대로 AI 시장에 거품이 꺼지거나 외부 충격이 오면 보수적 시나리오로 나뉘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 하나로 귀결됩니다. 삼성은 그저 AI가 만들어준 파도에 올라타는 데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이 엄청난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다시 한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반도체 제왕의 자리를 되찾을 것인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전 세계 투자자들과 기술업계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삼성을 주목하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2026년 1월 24일 오늘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미래를 예측한 아주 흥미로운 심층 분석 보고서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 자료들을 보니까요. 그동안 삼성전자가 겪었던 어려움들, 그 원인을 짚어보고 왜 2026년이 결정적인 재평가의 해가 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아주 촘촘하게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이 AI 시대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삼성전자라는 배는 어디로 가게 될까? 이 보고서가 말하는 숫자와 전망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요? 네. 첫째는 금리 인하 같은 이런 거시경제의 순풍이 삼성전자에 어떻게 불어주는지, 그리고 둘째는 AI가 만든 이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왜 삼성전자에게 위기이자 동시에 엄청난 기회인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과거 실적이 아니라 미래 이익의 질에 초점을 맞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미래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가 어떤 논리를 펼치고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큰 그림부터 봐야겠죠. 보고서가 딱 짚어서 2026년 이때가 드디어 고금리 시대가 끝나고 금리 정상화가 시작되는 해라고 분석을 하네요. 네, 그렇죠. 사실 이건 뭐 시장의 전반적인 기대이기도 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기업에 왜 그렇게 중요한 소식인 거죠? 이게 크게 두 가지 경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 가지요? 네, 첫째는 이제 할인율 하락 효과인데요. 우리가 보통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현재 가치로 이렇게 당겨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때 금리가 일종의 할인율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금리가 높으면 미래의 100억이 현재는 80억밖에 안 되지만 금리가 낮아지면 90억, 95억으로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미래의 꿈을 현재로 가져올 때 더 비싸게 쳐준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대규모 투자를 하고 몇 년 뒤에 성과를 거두는 이런 성장주들한테는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배수, 즉 멀티플이 확장될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경로는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바로 전방 산업 수요 회복이에요. 아, 수요 회복. 네, 금리가 내리면 당장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조달 비용이 줄고 소비자들의 할부이자 부담도 줄어들죠. 결국 삼성전자 반도체가 들어가는 서버, 스마트폰, PC 같은 최종 제품들의 수요가 살아나는 겁니다.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환율 이야기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 중반으로 꽤 높게 유지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좀 흥미롭죠. 보통 미국 금리가 내리면 달러가 약해지고 원화가 강세로 가는 게 상식 아닌가요? 이건 좀 반대되는 분석인데요. 네, 그 지점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일반적인 경제 이론하고는 조금 다른 전망이죠. 보고서는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어떤 이유죠? 하나는 한국은행 역시 금리를 내릴 거기 때문에 한미 간 금리 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을 거라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전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아, 그런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나쁘지 않은 소식이에요. 나쁘지 않다고요? 네, 수출 주주이 정의태적이고 반도체 결제는 대부분 달러로 이루어지거든요. 원화가 약세일수록 원화로 환산되는 이익, 즉 환차익이 커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거시경제의 바람이 일단은 순풍으로 불어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고서의 진짜 심장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AI 인프라 슈퍼사이클입니다. 2026년 반도체 시장 규모가 역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에 육박할 거다. 네, 이제 이건 뭐 누구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보고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주장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뒤처진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정말 역설적인 분석을 내놓는데 이건 대체 무슨 논리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보고서의 가장 도발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주장, 역설적인 낙수 효과입니다. 역설적인 낙수 효과. 네, 상황을 한번 보시죠. 생성형 AI를 돌리려면 AI 서버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HBM이 보통 물건이 아니에요. 일반 디램보다 웨이퍼를 3배 이상 소모하고요. 여러 개의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공정이라 훨씬 까다로워서 수율도 낮습니다. 아, 만들기가 어렵군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3사가 한정된 자원과 생산 라인을 전부 이 HBM에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HBM이 워낙 비싸고 수익성이 좋으니까 뭐 당연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역설적인 기회가 된다는 건지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모두가 이 금맥인 HBM을 캐러 달려가다 보니까 기존의 밭이었던 범용 D램 시장이 텅 비게 되는 겁니다. 준하느라 이 레거시 D램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죠. 공급이 줄어든다. 그런데 수요는 여전하단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리 인하로 스마트폰, PC 교체 주기도 돌아오고요.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가격이 폭등하겠군요. HBM 만드느라 다른 디램 만들 여력이 없어져서 오히려 평범한 디램이 귀해지는 상황이 온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삼성전자는 경쟁사 대비 이 레거시 D램 시장에서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2026년에 레거시 D램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가격이 급등할 때 그 가격 상승의 과실을 가장 크게 따먹을 수 있는 구조적인 이점을 가진 셈이죠. HBM에서 조금 부진해서 잃는 것보다 이 레거시 시장의 지배자로서 없는 이익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야, 일종의 집토끼의 역습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는 역설이라니. 하지만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쪽은 좀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지난 몇 년간 TSMC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오히려 더 벌어졌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여기에도 기회가 있다는 건가요? 어떤 근거로요? 네, 여기에도 비슷한 맥락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파운드리 1위인 TSMC가 AI 칩 생산의 병목 지점으로 지목되고 있거든요. 병목 지점이요? 네, 특히 코OS라고 불리는 첨단 패키징 기술 때문인데요. 코OS, 그게 정확히 어떤 기술이죠? 쉽게 말해 강력한 AI 칩하고 HBM 메모리를 2.5D 형태로 넓게 배치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주는 아주 고성능 접착 기술 같은 겁니다. 아, 접착 기술. 이 접착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TSMC가 엔비디아 같은 고객들의 주문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주문이 밀리는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고객사들은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죠. 이때 유일한 대안이 2위 사업자인 삼성전자입니다. TSMC가 너무 바빠서 흘러나오는 물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메모리, 그러니까 HBM, 파운드리, 그리고 패키징까지 모두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가 가능하거든요. 한 번에 다 해결해주는? 네. 복잡한 공급망을 단순화하고 싶은 고객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TSMC를 완벽히 따라잡지는 못하더라도 이 병목 현상 속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가져올 기회가 열렸다는 분석입니다. 이 역설적인 낙수 효과라는 게 정말 사실이라면 2026 실적에 엄청난 숫자로 찍혀야 할 텐데요. 보고서가 제시하는 2026 실적 전망치 정말 놀랍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최대 100조 원까지 언급되고 있는데 네. 2023년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건 뭐 거의 15배가 뛰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숫자죠?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의 극대화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규모 장치 산업의 비용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고 유지하는데 수십조 원의 고정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고정비가 엄청나죠. 매출이 부진할 땐 이 고정비가 엄청난 부담이지만 반대로 업황이 좋아져서 매출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늘어나는 매출의 상당 부분이 그대로 이익으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가령 반도체 공장 하나를 유지하는데 10조 원의 고정비가 든다고 해보죠. 매출이 11조 원일 땐 이익이 1조 원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레거시 D램 가격이 2배로 뛰어서 매출이 20조 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 비용은 거의 없이 이익이 10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와... 매출은 2배같이 안 됐는데 이익은 10배가 뛰는 거죠. 지금 보고서가 예측하는 100조 원 이익이라는 게 바로 이런 폭발적인 이익 증가를 염두에 둔 숫자입니다. 그렇군요. 보고서의 전망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2023년에 2.5%였는데 2026년에는 20% 이상으로 수직 상승하거든요. 이게 바로 영업 레버러지 효과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죠.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지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첫째는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입니다. ROE. 2023년에 4.1%까지 떨어졌던 ROE가 2026년에는 17.4%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ROE는 기업이 주주의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데요. 이것이 높아지면 주가 순자산 비율, 즉 PBR이 상승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17%라는 ROE가 정말 지속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워낙 덩치가 큰 기업이라 그 정도 효율을 계속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매년 17%를 유지하긴 어렵겠죠.
하지만 보고서의 관점은 2023년에 4%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치였고 AI 슈퍼사이클을 맞아서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이 정상 궤도, 그러니까 ROE 15% 이상의 구간으로 복귀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아, 정상화된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지표가 바로 순현금입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보유한 순현금이 약 108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08조 원이요? 네, 이건 사실상 빚이 없는 무차입 경영 상태라는 의미고요. 이 막대한 자금은 대규모 투자, M&A, 그리고 주주 환원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떤 경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튼튼한 방패막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엄청난 이익 증가와 탄탄한 재무 구조. 그렇다는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보고서 작성일 기준 주가인 15만 6천 원은 적정한 수준일까요? 보고서는 한마디로 현저한 저평가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저평가다. 네, 그 근거는 2026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즉 Forward PE에 있습니다. 이게 약 10배 수준인데 TSMC 같은 글로벌 경쟁사들이 15배에서 20배 사이에서 평가받는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낮다는 거죠. 하지만 그 할인에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요? HBM 시장의 후발주자라는 점, 그리고 반도체 외에 가전, 스마트폰 등 여러 사업을 같이 하는 복합 기업이라는 점이 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니까요. 맞습니다. 보고서도 그 디스카운트 요인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AI 슈퍼사이클과 레거시 디램의 가격 폭등이 가져올 이익의 규모가 그 디스카운트 요인을 압도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 규모로 압도한다. 네, 과거 메모리 호황기에 삼성전자가 PE 12배에서 15배를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10배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다면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와 목표 주가를 정리해 주시죠. 네,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가장 확률이 높은 50%의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레거시 드램 호황이 지속되고 HBM 시장 점유율이 한 20에서 30% 수준에 안착하는 경우입니다. 네. 이때의 목표 주가는 16만 5,600원에서 17만 원으로 제시됩니다. 다음은 가장 장밋빛 전망이겠군요. 그렇습니다. 확률 30%의 낙관적 시나리오인데요. 이건 차세대 HBM인 HBM4 시장을 선점하고 수년간 적자였던 파운드리까지 흑자로 돌아서는 말 그대로 AI 반도체 톱티어로 화려하게 복귀하는 그림입니다. 와, 이건 정말 최고의 시나리오네요. 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겠죠. 이 경우 목표 주가는 무려 24만 원까지 제시됩니다. 반대로 최악의 경우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도 있을 텐데요. 네, 확률 20%의 보수적 시나리오입니다. AI 버블이 붕괴되거나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죠? 이때는 주가가 9만 9천 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뭔가요? 앞서 말씀드린 100조 원이 넘는 순현금 덕분에 주가 순 자산 비율 PBR 1.1배 수준에서 강력한 하방 지지선이 형성될 거라고 분석합니다. 즉, 더 떨어지기엔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가 너무 크다는 거죠. 시나리오별 확률까지 제시한 건 흥미롭네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20% 확률의 보수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에 리스크가 가장 신경 쓰일 텐데 이 PBR 1.1배라는 하방 지지선이 정말 그렇게 견고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만약 그 막대한 현금을 비효율적인 M&A 같은 데 써버린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보고서 역시 그 점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다만 현재의 경영진의 기조나 주주 환원 정책의 강화 추세를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다른 긍정적 요인이 있다. 네, 오히려 K칩스법 같은 정부의 정책 지원이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같은 주주 친화 정책이 주가의 하방을 지지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강력한 적극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분석을 마칩니다. 잘 됐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분석한 자료는 삼성전자가 HBM 시장 진입 지연이라는 실망감을 딛고 오히려 레거시 반도체의 압도적 지배력과 막대한 현금을 무기로 2026년에 엄청난 실적 도약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는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권장하고 있고요. 네, 바로 그게 이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우려 너머에 있는 구조적인 기회에 주목하라는 것이죠. 오늘 분석을 통해 삼성전자의 미래를 아주 입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서 혼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보고서는 철저히 재무적, 산업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역설적인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들 너머에 있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질적인 변화의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질적인 변화. 포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시장을 보는데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